8월 22일 화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밤새워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화요일을 저희와 함께 시작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지금 시선집중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0.5도로 영하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좀 춥겠습니다. 찬바람도 좀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방은 구름이 많고 오전에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해안 지방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꽃샘추위가 이번 봄에는 여러 차례 오는데요. 이번에도 한 사나흘 정도 이어지다가 주말쯤에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등 6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 6.3, 광주 1.9, 대구 4.8, 대전 0.1, 춘천 영하 0.2도, 강릉은 2.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모두 큰 폭으로 올랐네요. 다우존스가 1.5% 상승해서 12,036.53, 나스닥은 2,692.09를 기록했습니다. 1.83%가 오른 거죠. 일본 원전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 또 인수합병 호재로 크게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수합병은 미국 핸드폰 업체 2위 AT&T가 4위 T-모바일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어서요. 통신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다는 소식이군요. 캠페인이 잠시 나가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예, 전주현 캐스터가 지금까지 들어온 외신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국적군의 리비아에 대한 3차 공습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리비아 국영TV가 수도 트리폴리 지역이 다국적 군으로부터 새로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도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 트리폴리에서 대공포가 연이어 발사된 뒤에 남부의 카다피 관저 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는데요. 예. 이번 공습의 목표물은 트리폴리 서쪽 30km 지점의 군부대와 카다피의 고향인 시르테, 또 카다피가 속한 부족이 주로 거주하는 남부의 소도시 세부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라비안 비즈니스 뉴스는 카다피의 아들인 카미스가 서방 다국적군의 이전 공습에서 카다피의 관저가 폭격당했을 당시 화상을 입어 숨졌다고 보도했는데요. 리비아 정부는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카다피의 막내 아들로 알려진 카미스가 이끄는 민병대 제32여단은 반정부군에 대한 공격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예. 보도는 좀 엇갈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부 보도는 리비아의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돌진해서 사망했다. 이 아들이.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리비아 당국은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리비아의 비행금지 구역은 더 확대될 예정이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리비아 비행금지 구역이 곧 확대돼서 1000km에 달하는 지역이 영향권 내에 들어갈 것이라고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 햄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을 포함해서 연합군의 지상군은 리비아에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카다피를 직접 공격하라는 명령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캐머런 영국 총리는 카다피 원수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리비아 반군 측은 카다피가 권좌에서 물러나 재판을 받길 원하고 카다피가 죽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서 카다피에게 평화적인 출구를 제시할 뜻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예. 반군 측은 또 다국적군이 리비아를 침략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자력으로 카다피 군을 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미국도 작전권을 곧 이양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이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깊이 빠져들기는 원치는 않는 군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미국은 분위기면 틀림이 없군요. 그런 입장이죠. 예. 다음 소식은요? 원전지대에서 자란 농작물의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면서 식량난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2차 후유증의 공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에서 우유와 채소, 또 수돗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이 지역의 농산물 출하가 중지됐고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는 권고가 내려졌는데요. 예. 원전지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식량 자급률이 40%에 불과한 일본의 식량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본 내부의 식량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 수입을 늘리면서 세계 곡물 가격도 연쇄 상승해서 중동 사태로 이미 고공행진 중인 에너지 가격과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위험이 큰데요. 예. 일본 내부의 정유시설도 이번 대지진으로 전체 생산량의 30%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가 일본 정부가 대지진 이후에 경기 회복을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후쿠시마 원전 5호기가 외부 전력으로 냉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1호기에서 6호기 가운데 외부 전력으로 원자로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을 시작한 곳은 5호기가 처음인데요. 5호기는 지금까지 비상용 전원으로 원자로 냉각을 해왔습니다. 5호기는 대지진 발생 이후에 원자로 운전 자체는 자동 정지됐었는데요. 그동안 비상용 전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내부 온도가 상승했었습니다. 예. 도쿄전력 측은 5호기에 인접한 6호기에도 전력 케이블 부설 작업을 끝내고요. 내일부터 외부 전력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2호기도 외부 전력을 원자로 건물 내부로 통하는 배전방까지 끌어들여 놓고 주 제어실 등의 전력 회복을 위해서 부품 교환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인공 강우를 시도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방사성 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도시에 미리 인공 강우를 뿌려서 대도시의 피해를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예. 체르노빌 사고 때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사고를 수습했던 러시아 측 고위 관료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구름이 인근의 대도시 또는 인접국 대도시에 비를 뿌리면 방사능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인공 강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일본은 댐 근처에 구름이 지나갈 때 인공 강우를 만들어서 물을 확보하는 등 이 분야에서는 선진국이긴 합니다. 그래도 인공 강우는 온도와 습도 또 풍향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간 스포츠의 김동환 기자 오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찬호 선수는 개막이 다가오니까 이제 제 실력을 찾아간다고요. 네, 오릭스의 박찬호 선수 그동안 시범 경기와 1900전을 통해서 다소 실망스러운 내용을 보여줬는데 예. 어제 마지막 시범 경기 등판에서는 무실점의 깔끔한 투구로 자존심을 되찾았습니다. 야쿠르트와 시범 경기의 선발 등판에서 4이닝 동안 선발 3안타를 맞으면서 점수를 하나도 주지 않았고요. 예. 삼진도 3개나 잡았습니다. 여전히 공의 위력은 전성기 때만큼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매이닝 안타를 맞고서도 후속타를 맞지 않는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첫 시범 경기 등판이었던 지난 5일 주니치전보다는 확실히 안정된 모습이었는데요. 그때는 홈런 1개 포함해서 7안타를 두들겨 맞고 5점이나 허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13일 열렸던 청백전에서도 홈런 2개를 맞으면서 불안감을 키웠는데 어제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메이저리그 17년 경력의 관록을 입증했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도 한 차례 복구를 저질러서 여전히 일본 야구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예. 그것도 17년 동안 버릇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바꾸기 어려운 모양이군요. 네, 그렇겠죠. 네. 다른 한국 선수들도 모두 이제 시범 경기를 끝냈죠. 네, 어제 경기를 끝으로 시범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대지진 여파로 많은 경기가 열리지는 못했는데 어제 오릭스와 야쿠르트 경기를 통해서 박찬호 선수뿐만 아니라 이승엽, 임창용 선수까지 모두 나서서 마지막 컨디션 점검을 마쳤습니다. 박찬호와 같은 팀의 이승엽 선수는 2타수 무안타에 볼넷 하나를 얻는 데 그쳐서 시범 경기 합계 32타수 6안타 1홈런 타율 1할 8푼 8리로 좀 저조하게 시범 경기를 마쳤습니다. 예. 아직 바뀐 타격 폼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지진 여파로 실전을 더 많이 치르지 못한 것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야쿠르트의 마무리 투수인 임창용 선수는 8회 등판에서 3자 범퇴로 잘 막았습니다. 예. 시범 경기 4경기에 나서서 방어율 4.50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시범 경기를 먼저 끝내고 지진을 피해서 입국한 지바롯데 김태균 선수 10타수 4안타를 기록했고요. 라쿠텐의 투수인 김병현 선수는 4경기에서 총 5이닝을 던져 5피안타 4실점했습니다. 예. 방어율이 7.20으로 좀 높긴 한데요. 하지만 3년간의 공백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연착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일본은 사상 최악의 지진 참사 속에 있는데 정규리그도 개막을 그냥 강행한다면서요? 네, 논란이 좀 많긴 했는데요. 일본 야구 기구가 일정을 조금 연기해서 개막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원래 25일 센트럴리그와 퍼시픽리그가 동시 개막될 예정이었는데요.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퍼시픽리그가 한 3주 정도 늦춰서 4월 12일에 개막하기로 했고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센트럴리그는 단 4일만 연기해서 29일에 개막하기로 했습니다. 예.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위기에 처했는데 무슨 야구냐라는 이런 비난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민 스포츠인 야구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는 명분이 이번에도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은 1995년 고베 대지진 때도 프로야구를 정상적으로 개막해서 고베의 홈팀인 오릭스가 우승을 할 정도로 아주 야구가 국민통합의 매개로 중요하게 기능해 왔는데요. 아, 그때 오릭스가 우승을 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창단하고 처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워낙 피해가 커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라쿠텐의 호시노 감독, 아주 야구 대어른이죠. 그리고 또 야쿠르트 선수회가 29일 개막하기로 한 센트럴리그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일본 야구기구 측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서 당분간은 야간 경기를 하지 않고 또 연장전을 없애서 전력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거긴 뭐 전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니까요.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는 결국 이제 일본 쪽에서는 완전히 손을 뗐죠. 네, 그동안 뭐 10월 이후에 도쿄에서 강행한다는 등 아니면 강릉에서 열릴 수도 있다는 등 말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일본에서는 올해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대회 개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던 일본 빙상연맹이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뜻을 국제빙상경기연맹에 전해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개최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취소하느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 다만 많은 국가에서 개최 의사를 밝혀와서 적절한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독일, 러시아, 핀란드 정도가 유력한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김연아 선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즘? 일단 당장은 대회가 개최되기 힘든 만큼 김연아 선수가 일요일에 귀국해서 이틀 전이죠. 일요일에 귀국해서 태릉 선수촌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는데요. 예. 오늘 저녁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기자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서 환영 인사말로 평창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3일부터 영국에서 열리는 스포드 어코드라는 박람회 평창 유치회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해서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맡을 예정입니다. 예.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세 번째 나서는 동안 김연아 선수가 직접 홍보 활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동계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선수로 평가받는 김연아 선수의 활동이 평창에 큰 힘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예. 경쟁 도시인 독일 미넨이 그동안 왕년의 피겨 스타인 카트리나 비트를 내세워서 아주 홍보전을 재밌게 펼쳐왔는데 현역 최고 스타인 김연아 선수 등장으로 인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평창이 조금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더 이제 좀 힘이 되면 좋겠군요. 네.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주실까요? 이 여자 농구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KDB생명이 삼성생명에게 77대 70으로 이겨서 2승 1패로 앞서 나갔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1차전을 이겼던 KDB생명은 어제 3차전에서도 전반을 11점이나 앞서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예. 4쿼터 초반에 52대 51까지 쫓기긴 했지만 한채진, 이경은, 김보미, 조은주 선수의 연속 득점으로 10점을 더 달아나서 승기를 붙였습니다. 예. 신정재 선수와 한채진, 이경은 선수가 나란히 16점씩을 넣으면서 골고루 승리에 기여했고요. 그래서 KDB생명은 남은 4, 5차전에서 1승만 더 보태면 2004년 겨울 리그 이후에 7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스포츠의 김동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도쿄에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지, 일본에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지 오늘로 열 이틀째가 됐습니다. 아직 안정 단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조금씩 사태를 수습해 간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좀 불안하고 또 방사성 물질이 곳곳에서 검출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먹을거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긴장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도쿄 박철현 통신원 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진이 계속되나요? 네, 지난주에 여진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여진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보통 지난주에 평일만 하더라도 평일까지는 금요일까지죠. 진도 3 이상 되는 여진이 하루에 두세 차례 이상씩 왔는데요. 예. 지금은 한 번 정도로 줄었고 특히 어제는 이렇다 할 여진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방금 새벽에 한 번 조금 흔들렸는데요. 이 정도는 한 2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주말에 도쿄 거리도 활기를 상당히 많이 찾았습니다. 다행이군요. 예, 어제까지 3일 연휴였는데요. 그러니까 토, 일, 월요일이 이렇게 쉬면 3일 연휴였는데. 예. 그리고 그것도 있고 또 지금 일본에서 잠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숙 캠페인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게 계속될 경우 경제 상황이 매우 위험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캠페인인가요? 자숙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자숙 캠페인. 예. 예, 자숙하자는 캠페인이었는데 이제 이게 계속될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사람들이 다 이제 밖에서 이제 뭐 이렇게 술 마시는 것도 안 돼, 좀 미안하지 않냐 뭐 이런 거. 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경우에 경제 상황이 위험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외식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돈을 쓰자. 예. 이런 외침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지난주하고는 많이 다르게
활기가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 전기는 어떻습니까? 저 계획 정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상태인가요? 예, 그 계획 정전은 금요일까지 했다가요. 금요일까지 하고 그 전력이 많이 이제 비축이 돼가지고요. 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그러니까 3일 인휴 기간 동안은 계획 정전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예. 조금씩 이게 그리고 좀 오늘부터 예, 오늘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아직 이제 계획 유동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그럽니다. 예, 아무튼 조금씩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데 여전히 원전 상황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도쿄에 어저께 이제 비가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 비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잘들 안 나가고 그러나요? 네, 어제는 그래서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금도 지금 계속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예. 관동 지역, 칸토 지역은 이제 도쿄가 40mm였고요. 그다음에 인근 카나가현이 90mm 정도로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예. 기간인데요. 근데 지금 이쪽 방사능 수치는요, 인체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정도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일본 기상청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빗속에 소량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외출할 경우 비에 맞지 말라는 발표를 권유를 했습니다. 현재 관동 지역은요, 평소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에 이르는 방사능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는 수준이고요. 문제는 지금 공기 중의 방사능 물질보다 후쿠시마 및 인근 이바라키현에서 나온 식치나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 등의 먹을거리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건 뭐 어저께도 저희 뉴스가 다 보도가 됐는데 지금 전화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박철현 씨가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끊었다 다시 걸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데 한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죠. 후쿠시마 쪽에서 나온 우유라든가 아니면 시금치 또 다른 식품목에도 이게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거나 아니면 내려질 가능성이 있나요? 네, 오늘부터인데요. 그건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일본 정부가 회의를 연다 그랬는데요. 예. 지금 기준은 이제 시금치가 일본 식품위생법상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베크렐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바라키현 시타치시에서 나온 시금치는 키로당 54,000 베크렐의 방사성 요오도가 검출됐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식품위생법에는 2,000 베크렐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27배에 달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세슘 검출량도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요. 세슘 검출량이요? 예. 예, 세슘은 3배 이상이 났습니다. 1931 베크렐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일본 정부는 오늘부터 다른 품목들도 세분화시켜가지고요. 예. 약 200종류에 달하는 품목을 하는 이제 그런 기준을 다 검사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NHK나 일본 정부에서 처음에 후쿠시마 지역에서 나온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요. 예. 도쿄도의 도쿄도 부지사 이노세 나오키 씨가요. 예. 후쿠시마 그렇게 전체 지역으로 해버리면은 전부 다 이게 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 일부 지역으로 해달라. 일부 지역 어디에서 나온 것이 위험하니까 주의를 기울여달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달라는 특별 요청을 했을 정도로 예. 지금 후쿠시마 현 전체가 그런 생산하는 물건이라든가 그런 지역이라든가 지역 경제에 아주 엄청난 좀 타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상황은 제일 최근에 나온 뉴스가 어떤 겁니까? 현지에서?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원래 5, 6호기는 가동 중이 아니었는데요. 예. 1호, 6호기까지 외부 전력이 다 공급돼가지고요. 예. 안정적으로 어제부터 이제 냉각수가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 하고요. 그 6개 6호기까지 다 외부 전원이 아직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 전력이 다 연결됐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예. 근데 지금 3호기가 조금 어제 위험하긴 했는데 압력이 조금 높아졌는데 그 압력도 다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폐기 처분되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어 보이지만 예. 일단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계속되면은 이제 급한 불을 끌 수는 있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해서 이제 어떻게 폐기 처분시킬 것인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예. 폐기하는 것도 돈도 많이 들고 쉬운 일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지금 GDP의 8% 10%까지 써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지금 복구 비용만 하더라도 180억 달러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도쿄의 박철현 통신원이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예, 지금은 뭐 스마트폰 하나로 금융거래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20년 전은 좀 그렇고 한 30년 전까지로 되돌아가 볼까요? 이게 없으면 은행 업무를 마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감 시간에 은행을 가득 채우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시계 있으니까 눌러서 연필 잡고 1, 2, 3, 4, 5, 6, 7, 8, 9 있지. 그거 한번 놓아보자. 시작.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히 놓으세요. 잘했어요. 암산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암산으로 하세요. 이번엔 세 자리 7개. 도전. 자, 세마기를 261원이요, 475원이요, 683원이요, 927원이요, 348원이요, 195원이요, 546원이면 영익이 3,435. 잘했어요. 박수. 주판 명칭 노래 한번 불러보자. 시작. 네모났다 주판들 갈라졌다 사름대 태어났다 게임대 까만 점은 자리점. 예, 어제 오후에 임미애 씨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주판을 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판이 뭐 집중력, 기억력, 두뇌 개발에 효과가 뛰어나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산만하고 집중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군요. 제가 중학교 때 주판을 배웠습니다. 이 주판 선생님이 매 시간 이렇게 암산하는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매 시간 묘기 대행진을 보는 것 같았었습니다. 아시나요? 그 주판 놓고 1, 2, 3, 4, 5, 6, 7, 8, 9, 10까지 계속 10번을 더하면 나중에 11111 이렇게 쭉 나열이 된다는 사실 저는 그때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노래인데 제목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제목입니다. 수학이 좋다. 유수철 풍경 박윤경 리포터의 취재였습니다. 난 수학이 좋다. 이건 우길 수가 없잖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검찰이 결국 에리카 김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고요. 예. 옵셔널 벤처스 회사 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미미하고 동생 김경준 씨가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이 동아일보는 에리카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7년 대선 직전 통합민주당 클린선 대위 관계자 손모 씨가 미국에 있던 날을 찾아와서 귀국해서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예. 또 경향신문은 그 다른 각도의 기획입국설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2007년 대선 때 이른바 BBK 가짜 편지를 쓴 신명 씨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편지 작성을 지시한 지인 양모 씨로부터 대통령 가족 A 씨가 지시했고 이명박 캠프에서 특보로 있던 B 씨가 중간에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다 이렇게 밝혔다는 건데요. 예. 이 양 씨는 과거 모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대학 치대에 다니던 신명 씨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준 일이 있고 신 씨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경기도의 한 치과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 거액을 투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어제 세계일보 보도를 전해드린 바가 있죠. 이 K대학 그 교직원 Y 씨 바로 이 사람이 양모 씨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에리카 김 씨의 동생인 김경준 씨와 다스가 투자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협의를 모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다스는 2003년에 김경준 씨와 에리카 김 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90억 원 가운데
반환되지 않은 돈 14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스 측 변호인이 지난해 11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 쌍방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합의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알려왔고 지난해 12월 3일에는 양측이 합의를 모색하고 있으니 재판기일을 90일 이상 연장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재판부는 이에 따라서 선고일을 4월 11일로 밀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양측이 합의를 모색하는 이유는 또 다른 사건. 그러니까 옵셔널 벤처스가 그 김씨 남매의 횡령으로 손해본 돈을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내 지난 1월에 김경주 씨 등은 횡령금 371억 원을 지급하려는 판결을 끌어낸 것이 있었는데 예. 이것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라는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옵셔널 벤처스는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1,000만 달러, 스위스의 2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김씨 남매의 재산에 대한 몰수 소송인데요. 김씨 남매가 이 소송에서 지면 3천만 달러가 그대로 날아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스와 합의를 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옵셔널 벤처스 측에서는 김씨 남매가 다스와의 타협으로 그 재산을 나눠 가지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가 시작된 후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원들을 곧바로 감찰부서로 불러서 이 검찰의 신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직원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이것을 일일이 캐묻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한 것도 있습니다. 예. 정운천 동반성장위원장이 20일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제 오전에는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사퇴 의사를 일단 접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오후에는 중앙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퇴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예. 갈피를 좀 잡기가 힘든데요. 아무튼 그 여권에서는 일단 사퇴 의사를 접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청와대가 메신저를 보내 설득을 했고 이 각을 세웠던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운찬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서 의견차를 좁힌 결과라는 말들이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2009년 정운천 총리가 총리가 될 때의 일화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정정길 대통령 실장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켰던 이회창 전 총리의 경우를 거론하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곤란하다. 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고 예. 이에 대해서 정운찬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어도 안 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예. 예.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이 국내 원전 21기에서 지금까지 모두 643건의 고장이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고리 원전 278건, 영광 원전 151건, 울진 원전 111건, 월성 원전 95건이었다고 하는데요. 20년 이상 된 원전의 고장 건수가 485건으로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고장 원인별로는 온도나 압력 등을 수치로 나타내는 부품 등의 계측 결함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 결함과 전기 결함은 각각 173건, 117건이었다고 합니다. 예. 고장 발생 부위별로는 증기 발생기에서 터빈으로 흐르는 2차 계통에서 441건이 발생해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예.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일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 35 전투비행단 소속 제14 전투비행대대가 조만간 한국으로 이동 배치될 수 있다고 미국 군사 전문지인 성조지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성조지에 따르면 35 전투비행단장인 마이클 로드스타인 대령이 이 미사와 기지가 동일본 대지진 구호를 위한 허브 기지가 되고 있어서 F-16 전투기를 훈련할 다른 장소를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 부대가 한국 등에 머무는 기간은 2주에서 한 달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훈련 때문이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사와 기지는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동북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과 단체가 선관위에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맡길 수 있대 이 절반은 기탁자가 지정한 정당에 주고 나머지 절반은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 등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서 정당에 나눠주는 내용이라고 하고요. 예. 또 사주 등이 일방적으로 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2004년에 폐기된 정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정당 후원회를 통해서 개인한테서 연간 2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되 연간 모금 한도는 중앙당의 경우가 50억, 시도당의 경우 5억 원으로 한정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세계일보 보도인데요. 18대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이 9,201건,
상당히 많이 냈죠. 근데 이 가운데 947건만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가결률이 10.3%에 불과한 건데 이 같은 가결률은 16대의 27%, 17대의 21.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 반면 발의 건수는 16대 때 1912건, 17대 때 6,387건보다 훨씬 많아진 건데 예. 간단히 정리하면 날림 발의가 그만큼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예.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법안 철회 건수를 보면은 454건이었습니다. 16대 때 41건, 17대 때 86건이었으니까 각각 10배, 5배 이상 철회 건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 양형 기준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연쇄 살인범 같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년에서 27년을 기본으로 하되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을 사용해 가중처벌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25년에서 50년까지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강간이나 강제추행, 미성년자 약취, 유인, 인질, 강도, 사체 유기 등 중대 범죄가 결합된 살인의 형량은 징역 17년에서 22년을 기본으로 하고 가중처벌 요소가 있으면 징역 20년에서 50년까지 또는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한다 이런 거고요. 예. 사기 범죄 가운데 전화금융 사기와 보험 사기단 사기, 다단계 사기 같은 조직적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형량을 1년에서 3년 정도 가중을 하고 예. 피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는 징역 50년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이 전남 강진군이 장학재단과 관련해 2009년 이후 감사 또는 수사를 5번 받았고 광주 경찰청이 최근 군청을 2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현상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예. 이 경찰은 재단 이사장인 황주홍 군수가 장학기금을 조성하면서 강제 할당 등 불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6급 이상 승진자 61명 가운데 52명이 1억 1288만 원을 기부한 바가 있고 예. 업체 324곳도 14억 원을 기부를 했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황주홍 군수는 감사원, 전남경찰에 이어서 광주경찰까지 나서 수사를 하고 있다. 군수를 반드시 처리했다라는 과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광주경찰은 지금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강진장학재단은 194억 원의 기금을 모아서 한 해 140여 명의 중고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40대 이모 씨가 20일 오후에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경찰에 잡혔습니다. 이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이라면서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씨는 깜빡하고 면허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그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 이 씨가 한 살 아래인 동생 이름과 주민번호를 댔다고 합니다. 이 씨는 2007년 8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돼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댄 거죠. 예. 현대 경찰이 이 씨를 긴급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동생 역시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있었는데 이걸 몰랐다고 합니다. 예. 형은 경기도에 동생은 충남에 살고 있어서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씨는 안전띠 미착용, 무면허 운전, 여기에다가 서명 위조에 대한 처벌까지 받게 됐다고 합니다. 예. 다 됐습니다. 시간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정운찬 공반성장위원장 사퇴 문제로 어제 여권이 좀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초과 이익 공유제 논란과 관련해서 정 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것이 이제 불씨였는데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렸고 또 정 위원장도 한 발 물러서면서 외형적으로는 사태가 봉합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만 정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여운을 좀 남겼기 때문에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는 보기 힘든 측면도 있고요. 한나라당의 홍준표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홍 최고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좀 각을 세워온 그런 그 입장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정운찬 위원장의 그 초과이익 공유제 문제라든가 또 사퇴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제 좀 그 다소 격한 표현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좀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계신 편인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 좀 어른스럽지 못하다 그겁니다. 예. 한나라당에서 한때는 영입하려고까지 했던 분인데 이익공유제라는
것은 사실상 기업과 그 노동자 간의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기업과 기업 간의 개념은 성과공유제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정운찬 그 동반성장위원장이 예를 들었듯이 도요타를 비롯해서 한국에도 대기업이 93개사나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를 착각을 해서 화두를 잘못 던졌으면 그러면 그 화두를 갖다가 취소하고 동반성장으로 나가는 길이 뭔가 예.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그 자신의 임무입니다. 예. 그런데 화두를 잘못 던졌으면 그 화두를 걷어들여야 되는데 계속 그 화두를 고집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지식경 내부 장관 보고 물러나라고 하고 대통령 실장으로부터 물러나라고 하고 마치 어린애들이 싸우다고 부모한테 고자질하듯이 예. 대통령한테 뭐 사의 표명하면서 소위 때를 쓰는 그런 모습은 어른스럽지 못하다. 예. 내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지경부 장관과 대통령 실장에게 물러나라는 얘기까지는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 보세요. 책임지라고 하고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고 그렇게 보도해 놨습니다. 예. 어제 조선일보 보도에. 책임 문제가 그것을 두고 조선일보 보도 보면 정의 전쟁이라고 대문짝만 하게 나와가지고 마치 예. 청와대와 정부 전체와 전쟁하는 듯이 예. 그래 이야기하는 게 스스로 잘못 설정한 이익공유제라는 개념을 거기하고 지금 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 어떻게 그것이 장관이나 대통령하고 뭐 정부 청와대하고 전쟁을 한다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었어. 예. 뭐 언론의 분석대로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예. 어제 하는 그 조선일보에 나와서 예. 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예. 이거는 아니다. 이 바로잡지 않으면 마치 정부가 동방성장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예. 초과이익 공유제가 동방성장 하는데 그게 핵심적인 과제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동방성장 하는데 핵심적인 과제는 예.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하도급법상 납품 단가가 올라갈 때 예. 조정신청부가 협의권 부여는 2년 뒤에 하기로 했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질문 드릴 텐데요.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 동반성장의 핵심입니다. 예, 그건 좀 이따 질문 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예, 홍채고 의원님, 그건 좀 이따 질문 드릴 테고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뭐 조금 일보 후퇴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을 사퇴는 좀 막는다라는 분위기가 정부 쪽에서 있는 것 같은데 여당 쪽에서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책임하게 사퇴를 내버리면 대통령이 내세우는 동반성장 그 취지가 상당히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예. 정부 당국자들이나 청와대에서는 참 절대로하지만 어쩌겠어요. 예. 붙잡아야지. 예. 막 그런 취지일 것이고 소위 이익공유제라는 게 거의 동의한다는 취지는 아니죠. 예. 그 뜻도 지금 개념 설정을 본인이 스스로 잘못한 거예요. 예. 잘못한 거란 것은 지난번에 이미 애플사하고 도요타사 예를 들어가면서 자기가 이익공유제를 설명했을 때 제가 반박을 했거든요. 예. 애플사는 그게 이익공유제가 아니고 도요타사에서 하는 것은 성과공유제다. 그 뒤로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제 논쟁이 없습니다. 예. 논쟁이 없는데 스스로 잘못 설정한 개념을 알겠습니다. 제가 논쟁하고 있는 것을 예, 두 분 사이에 싸움 붙이려는 건 아닌데요. 정운찬 위원장은 홍준표 최고위원이 잘 몰라서 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경제 관련 부처에 8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예. 국회에서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는 내가 더 잘합니다.
정운찬 총리가 지금 경제학자이면서 예. 본인이 지금 스스로 그 잘못 알고 그 여태 이야기를 해왔어요. 예. 그것은 최준경 장관도 정확하게 압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예. 본인만 지금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뜻이 잘못된 줄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익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생기면 예를 들면 이제 중소기업에게 뭐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닐 테고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기술 개발비 같은 것도 함께 좀 공유를 하고 그렇게 서로 돕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재호 특임장관도 비슷한 뜻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아니 그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익공유제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 원래 이익공유제라는 것은 기업의 초과 이익이 남으면 예. 직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나눠주는 말하자면 프로핏 쉐어링 시스템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정운찬 그 동방성장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취지의 제도라는 건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말하자면 베니피트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 성과 공유제라는 건데 그것은 그 도요다사에서 정운찬 장관이 예를 들는데 그 예를 잘못 들었어요. 예. 네? 도요다사에서 하고 있는 성과 공유제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삼성 다 하고 있는 성과 공유제라는 것은 기업하고 협력업체하고 공동기술 개발을 들어갑니다. 예. 같이 투자를 해서 공동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성과가 나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도요다사나 하고 있는 성과 공유제 우리나라 대기업에도 지금 그런 형식의 시혜적인 그게 만일에 말이죠. 나눠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예, 홍채고 의원님. 다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게 만일에 예. 그 두 분 사이의 얘기가 뭐 여기서 판단 내리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미 판정이 다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초기에 정운찬 위원장이 이 얘기를 제기했을 때 자세한 어떤 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초과 이익에 대해서 공유한다라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는데 너무 거기에만 홍 최고위원께서 매몰되어 계신 건 아닙니까? 초기 언급에 그거 대해서. 아닙니다. 예. 초과이익 공유제 처음 설명할 때 애플사와 도요다사 설명할 때 내가 적극 반박을 했어요. 예. 그 뒤로부터 거기에 대한 논쟁은 일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손 박사도 아마 그 논쟁 과정을 아마 잘 못 본 모양인데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내가 옳다는 게 아니고 또 누가 틀렸다는 그게 아니고 개념 설정이 잘 못됐다는 건데. 예, 제가 알기로는 초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세밀하게 얘기가 나오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처음에는 이래 나왔어요. 예. 처음에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나왔다가 반박이 들어가니까 예. 알을 또 바꿨습니다. 개념 설정을.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 인터넷 반대편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나중에 반대편과 얘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예, 그 문제는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때는 영입하려고 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지금 그것은 분당을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한때는 영입이라면 과거형을 써버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희룡 사무총장도 그렇고 당내에서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하시는 거 보니까 정치를 해서는 안 될 그리고 정치적으로 성공도 하기 힘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 상당히 반발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번에 차일디시한 그런 행동을 보고 당에서 저 사람 영입해 본들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영입 반대론자들이 많습니다. 정운찬 위원장도 여기 이제 출마할 생각은 없다라는 뜻을 지금까지 이제 밝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야당에서도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바뀌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홍채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의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당의 입장으로 공식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당의 입장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은 옛날에 참 그 명망가를 꽃가마 태우고 오던 시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예. 정치판이라는 게 요즘 와서는 전부 자기가 풍파를 헤쳐나가고 자기 발로 뛰는 그런 모습으로 정치판이 이제 흘러가는데 예. 가만히 앉아서 꽃가마 태워주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없다. 예. 그런 인물까지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다 상대가 있는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듣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또 서운하게 들리거나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그렇겠죠.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 정운찬 총리도 그 언론에 나와서 홍준표가 뭘 아냐고 그 몰상식한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언론에 직접 그 얘기한 것은 아니고 아니 기자하고 내가 이야기 다 들은 이야기. 예. 직접 이야기 다 했어. 지나가는 얘기를 기사화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손막사가 어떻게 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정운찬 총리하고 친한 거겠네. 그 사이를 편파적으로 해요. 제가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늘은 그리 진행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질문 드릴 뿐입니다. 홍 최고위원께서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의 하나로 주장해 오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아까 잠깐 말씀하신 내용과 그 맥이 같은데,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가로채는 대기업의 3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제도. 이게 이제 국회 통과했는데 기대 효과에 있어서 과연 이게 이제 그 기술 탈취에 대한 개념이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효과가 있겠냐라는 반론도 좀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잠깐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그 납품 단가 조정 신청제하고 또 2년 후에 협의권 부여까지 지난번에 파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기술 침탈을 당한 중소기업이 21.6% 정도가 늘 발생해 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도 이 제도를 도입한 일이 없습니다. 예. 도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하고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노력을 해서 이 도입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침탈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예. 사전적 예방 조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예, 천당 아래 분당이란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대표적으로 그 여당의 유리한 지역으로 불리우는 경기도 분당. 그래서 이렇게 여당 내에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4.27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분당 판세, 누가 출마하느냐가 굉장히 좀 요즘은 관심이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아까 3부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그리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이른바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반면에 정작 또 당사자들은 출마 가능성에 손살을 치고 있기도 한데요.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출마를 강하게 좀 권유하고 있고 본인도 좀 장고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그 여야에서 누가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학진 민주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손학규 대표의 분당을 출마를 계속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4.27 재보궐선거가 이제 내년 총선 대선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재보선이죠. 예. 그래서 향후 이 전국을 가름할 매우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본다면은 몇 군데 치러지는데요. 분당을 경우에 여러 점을 짚어볼 때 민주당이 내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가 과연 뭐냐? 이래저래 짚어봐도 유일합니다. 손학규 대표. 앞으로도 저는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요. 손 대표 개인으로 봐서도요. 지난 그 전당대회 이후에 손 대표 개인 지지율이 반짝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계속 답보 상태입니다. 답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감동을 못 주고 있고 과연 저분이 대통령 후보로서 또 대통령감으로서 그런 그 어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보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손 대표 개인으로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이번 4.27 재보선이고 우리 당 입장에서 정말 마땅한 카드가 없습니다. 뭐 여러 분이 거론이 되고 뭐 접촉도 있었고 그랬던 모양인데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손 대표가 개인을 위해서도 예. 당을 위해서도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주장을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 결정을 해도 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손학규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언론에서 뭐 여러 차례 보도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제 그런 그 단호한 입장을 보였죠. 예. 그랬다가 차츰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의원총회에서는 4.27 재보선에서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자들이 입장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쓰고 그랬는데. 예. 제가 보건대는 한 50대 5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깊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왜 그렇게 손 대표 입장이 처음에 완강했다가 변화했을까? 예. 4.27 재보선 전체의 그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 상황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전체 판을 그칠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되면 대표로서 어마어마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죠. 그 상대당에서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출마 여부가 갈릴 수도 있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 손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분당은 뭐 천당 아래 분당이요. 그다음에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뭐 제2의 강남, 뭐 대구보다 더 쉬운데 뭐 이런 얘기들 흔히들 하는데. 예. 바로 이런 데서 이번 4.2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야당이 승리를 하면 저는 이거는 엄청난 이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제 바로 인접 지역인데 가끔 갑니다. 이제 분당, 뭐 성남 가끔 가는. 어제 저녁에도 뭔 일 때문에 갔다 왔는데 표심의 질적인 변화를 느낍니다. 예. 그게 아주 극명한 예가 작년 지방선거 때 성남시장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예. 분당 을 지역에서 42.9%를 득표했어요. 이건 과거에 없던 일입니다. 예. 표심의 질적 변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상대 후보가 누구와 관계없이 예. 지금 유일한 승리할 수 있는 카드로 손 대표로 보고 알겠습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뭐 표심이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네.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뭐 예측하기 좀 쉽진 않은데요. 네. 이제 매우 낙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손 대표로서도 상당히 좀 또 타격이 있을 텐데 당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또 일부에선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득표율만 보이면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거는 물론 저는 뭐 지금 뭐 낙관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요. 예. 선거에서야 물론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 대표로서의 손학규 씨, 이제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노리는 사람으로서 예. 이런 시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서 말하자면 몸을 던지는 모습, 예.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혹시 선거에 지더라도 우리 당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감동을 줄 수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 한나라당에선 사실 이제 누가 공천받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까 인터뷰했던 홍준표 최고위원이나 또 다른 그 일부 최고위원들은 여성 비례대표 공천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례대표로 있는 그 국회의원의 지역구 공천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그건 저는 뭐 큰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표심의 분당 지역의 표심의 질적인 변화가 감지가 되긴 하지만 예. 그곳이 워낙 이 한나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건 그러려면 예. 우리 쪽에서 확실한 후보가 나가야 한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유일하게 손학규 대표뿐이다. 예. 이렇게 보죠. 근데 그건 문학진 의원의 생각이실 테고요. 손 대표가 상대당에서 현재 비례대표로 있는 여성 의원이 나왔는데 가서 대결하겠다라고는 생각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근데 상대 한나라당에서 비례대표 여성이 지금 나오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건 어차피 뭐 그 경호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글쎄, 제가 지금 주장을 하는 건요. 예.
전통적으로 매우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지역이 분당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번에 말하자면 판을 바꿀 수 있는 예. 이게 또 굉장한 시너지를 준단 말이죠. 예. 이번 4.27에서만이 아니라 내년 4.11 대선까지도 엄청난 그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선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번 분당 선거가 여기에 민주당이 집중 화력을 쏟아붓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의 문학진 의원이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일본의 지진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지표가 달라졌다. 독도는 북동쪽으로 3.2cm, 주문지는 남동쪽으로 1.6cm 이렇게 지역별로 움직인 방향과 정도가 다 다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지적공사 산하지적연구원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적연구원의 차득기 박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차득기입니다. 예, 예를 들면 뭐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잠깐 나왔었는데 예. 지금 지적연구원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지역마다 다 방향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고 이렇게 됐대요.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요? 지난번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저희가 한반도 전체가 1에서 5cm 정도 전체적으로 움직였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예. 저희는 저희 상시간 촉소 40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지난 3월 4일에서 5일 이틀간과 그다음 지진 발생 후 3월 16, 17일 이틀간 저희가 40개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예. 아마 그 결과 분석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부적으로 동쪽으로 마라도나 독도 같은 경우에 약 3cm 정도, 예. 제주도는 1cm 정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cm 정도 이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아마 절대적 이동이 아니라 내부적 상대적 이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 천문연구원 쪽하고는 혹시 이 문제로 얘기를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분석이 서로 다르시길래. 분석은 다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였던 양하고 예. 상대적 표현하고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천문연구원에서는 좀 큰 틀에서 보는 것이고. 예. 지적연구원에서는 조금 세밀하게 지역별로 봤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어찌 보면 이제 그 지적연구원의 결과를 보면 좀 뒤틀린 그런 상황인데.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간다라는 보도를 제가 어저께 잠깐 본 것 같은데요. 예. 다시 돌아갑니까? 궁극적으로는?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 충격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해기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 복귀 100% 제자리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지금 다시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뒤틀린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겁니까? 저희는 두 분밖에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시간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직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예. 왜 그렇게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까요? 그렇다면? 그 경우는 저희 한반도가 생긴 형상이 S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동고 서저행이라 해가지고 동쪽 타백 산맥을 기준해가지고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서쪽은 평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 오는 그 충격이 같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균질적으로 미치게 되어서 위치 변이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잠깐 나온 얘기가 이제 땅의 소유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예. 근데 사실 몇 센티미터 움직인 거. 근데 그게 이제 큰 단위로 가면 또 달라지니까. 제가 볼 적에는 저희가 마시는 그 커피 잔의 밑에 길이가 5cm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소유권에서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요. 그것도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연구자적 입장에서는 좀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까지는 내 땅이었는데 오늘은 남의 땅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땅이 움직이는 방향이 땅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큰 우리나라 한반도로 볼 적에는 크겠지만은 이게 개인 필지에 대해서는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국민적 혼란을 야기시키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어저께 소유권 문제가 나오길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러면 심각해지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사실
큰 그건 아니니까. 예,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국민 그렇겠죠. 입장에서는 크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계측상으로는 좀 틀려지는 것 테니까요. 네, 예. 그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등의 혼란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그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2에서 5m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 차량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4.78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해당되겠지만은 예. 저희 국가 같은 경우는 전혀 내비게이션에서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제가 어제 오늘 말이죠. 예.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예. 내비게이션이 잘 나가다가 옆길로 자꾸 좀 새들어가요, 중간에. 그거는 신호상의 문제이지. 예. 지구 흔들린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예, 죄송합니다. 개인 민원을 해결했죠. 아닙니다. 큰 문제는 아니다. 근데 아무튼 예. 며칠 사이에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게 좀 고장이 났나 아니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건물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나 신호 차단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일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미니의 김상훈 씨가 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예. 땅이 2cm든 뭐든 5cm든 이렇게 움직일 정도인데 웬 우리는 전혀 못 느꼈느냐 이런 그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예. 크게 움직이는 충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소리가 나겠지만은 그 소리도 저희가 가청 주파수를 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감지가 되지 않죠. 예.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아무튼 그 지적연구원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적도 하고 측량점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예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죠? 그는 제가 볼 적에는 골절이 생길 적에 단순 골절과 복잡 골절이 있는데 단순 골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복합 골절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마찬가지로 저희 측량의 기준점도 이런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 재관측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필요할 거로 인력도 필요할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국가의 커다란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설명을 굉장히 좀 쉽게 해주시네요. 단순 골절, 복합 골절 하니까 금방 이게 와닿기도 예,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측량점을 지금은 그렇다면 조금씩 틀려져 있다라는 건데. 이게 원래 그 지적도가 우리가 언제 완성이 된 겁니까? 1910년도에 저희가 만들어 제작해가지고 1910년이요? 예. 100년 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그 측량이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도래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이렇게 뒤틀렸다면 일단은 원상복귀가 좀 된 다음에 이 작업도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측해가지고 모니터링 해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내놓은 얘기는 지금 아무튼 조금씩 뒤틀렸던 부분들이 원상복귀 중이다. 마라도 같은 경우에 90%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100%다 찾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방향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측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적연구원의 차득기 박사 기술개발실장을 맡고 계시군요. 차득기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나의 앉은 자세, 나의 목소리, 나의 발소리 모두는 언제나 자신감보다 오래 지속되는 자신감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모래알처럼 기억에 의해 점차 날카로워지지만 결국에는 진주로 변하지 않고 피부 깊숙이 스며든다. 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 마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셨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모두가 그녀의 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온화하고 온화하며 총명한 그녀는 대리 아내가 되기 위한 이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는 다시 여자가 되셨어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과외를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꽃을 사려고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발견되자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나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그녀의 어머니에게 조언을 하던 사람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눈에는 남자의 존엄성이 항상 여자의 존엄성보다 높습니다. 엄마도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내가 이 배를 파괴하기로 선택한 걸까? 수많은 욕설 속에서 어머니는 성공적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양육권을 주기를 거부하셨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와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를 거기에 가두면 내 어머니를 묶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날 오후에
제가 어머니에게 NGO 씌운 어머니를 가장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엄마는 나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엄마. 일어서서 꽃다발을 땅에 던졌고 아빠가 고양이를 아래층에 던졌을 때처럼 동작이 깔끔하고 단호했습니다. 그해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또 다른 내기에서 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영광스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재회를 청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망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빠는 정기적으로 굶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더러운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 집, 삼촌 집에 던져놓고 엄마의 모성,